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제일 MNS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모주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22,000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매도해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제일 MNS의 사업 개항을 살펴보면 제일 MNS는 믹싱 공정에서 활용되는 믹싱 장비를 제조하고 해당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제일 MN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믹싱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공정은 2차전지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정 중 전극 공정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믹싱 공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사실 믹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과일과 같은 식품을 잘게 갈아서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믹서입니다. 믹서를 이용하여 주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믹서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음악, 효과음 등을 섞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믹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믹서는 여러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믹서는 어떤 것을 섞는 과정일까요?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활물질입니다. 활물질이란 양극, 음극에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성, 핵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사이에서 전자이동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물질인 도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활물질 도전제가 잘 섞이고 양극, 음극 역할을 하는 얇은 막, 집전체에 잘 도포되도록 추가되는 물질인 바인더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믹싱 공정은 앞에서 소개한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와 이를 녹이는 물질인 용매를 잘 섞는 과정인 것입니다. 해당 물질들을 잘 섞어내면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인 슬러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믹싱 공정에서 만들어진 슬러리는 다음 공정인 코팅 공정에서 얇은 막인 집전체 위에 균일하게 코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모든 요소들을 한데 모아 섞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바인더, 도전제, 활물질들은 각각의 공정을 거치고 서로 섞이는 과정을 통해 여러 단계에 거쳐 믹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 모두 다릅니다. 제일 MNS는 믹싱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일 MNS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2차 전지 외에도 방산, 식품 제약 분야의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2차 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MNS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 매출도 있지만 외주 생산되고 있는 제작품 매출도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을 살펴보면 제일 MNS는 1986년 제일 공작소로 설립이 되었고 1990년 제일 기공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일 MNS로 사명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일 MNS가 2차 전지 믹싱 공정에 뛰어든 것은 2006년 믹싱 장비 중 하나인 PD 믹서 국산화 최초 개발에 성공하였고 2007년 삼성 SDI에 공급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에도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NS는 2022년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2023년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률은 1%밖에 되지 않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경쟁업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믹싱 공정에 사용되는 믹싱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모두 3개입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제일 MNS 외에도 이미 상장한 윤성 FNC, TSI 등이 있습니다. 제일 MNS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이고 윤성 FNC는 SK온, TSI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윤성 FNC와 TSI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는 2023년 7월 28일 26만 8,5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현재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63,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76.3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075억 원입니다. 이어서 TSI입니다. TSI는 2021년 10월 15일 18,4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2차전지 주식들의 화랑이 있었을 때 고점 근처까지 회복을 하였지만 현재 주가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7,1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59.14%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33억 원입니다. 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는 2022년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경쟁사로 TSI, 제일 MNS를 꼽았습니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윤성 FNC가 45%이고 TSI가 31%, 제일 MNS가 가장 적은 24%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세 업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가 가장 많은 3,1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제일 MNS가 가장 적은 1,4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윤성 FNC가 265억 원의 영업이익, 24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TSI 제일 MNS에 비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일 MNS는 경쟁사인 윤성 FNC에 비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모든 지표가 떨어지지만 확정된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윤성 FNC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NS는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제일 MNS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3.1%부터 7.5%의 이자를 내는 대출금 295억 8천만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운영자금은 원재료 구입, 공사대금, 외주 용역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NS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비교 기업은 PNT, 윤성 FNC, 이노메트리, NCS입니다. 윤성 FNC와 더불어 경쟁사인 TSI는 2023년 적자를 기록하였기에 비교 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비교 기업 4곳에 2023년 기준 펄을 구하고 평균 퍼 25.85를 구하여 공모가 산정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주가가 주가 하락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입니다. 만약 4월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펄을 산정한다면 윤성 FNC는 30.46이 아니라 20.7이 되어야 합니다. NCS도 44.01이 아닌 36.66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평균 펄은 25.85가 아닌 21.25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용포도 높게 잡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순이익이 올해인 2024년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가치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지만 올해는 24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27.42%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8,000원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추정 손익 내역을 살펴보면 제일 MNS의 작년 매출은 1,431억 7,300만 원이지만 보수적으로 따져도 2배가 넘는 2,923억 4,20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낙관적인 매출은 무려 4,50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가치평가에 사용된 매출은 보수적과 낙관적의 중간인 중립적 매출입니다. 이처럼 2024년 매출이 2023년보다 2.44배 늘어난 3,48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2차 전지 시장이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증설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일 M&S의 최대 고객인 삼성 SDI는 큰 폭의 설비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S는 2차 전지 공정 중 전극 공정 첫 단계인 믹싱 공정 관련 회사입니다.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용매를 믹싱하여 슬러리로 만드는 믹서를 생산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삼성 SDI, 스웨덴의 노스볼트입니다. 현재 국내 경쟁사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2024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매출 순이익을 바탕으로 큰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S는 4월 18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4월 19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판타지오의 유상증자에 실건이 발생하면 공모주 청약과 겹쳐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매우 많은 일정이 예고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입니다. KB증권에 확인해보면 상장 예정일은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종목들의 상장이 5월 2일,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제일 M&S는 4월 30일 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S는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8,000원보다 22.22%가 높은 2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비교 기업들의 현재 주가 기준 평균 퍼 21.25를 적용한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2388원이 됩니다. 현재 제일 M&S의 공모가는 가치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도 매우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무려 2164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64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제일 M&S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해당 기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67%이고 상단은 0.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 하단 미만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증권이 추가로 밝힌 공모가 상단 18,000원을 초과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22,000원보다 조금 높은 23,000원 이상이 전체 수혜측의 97.23%나 되었습니다.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23,000원 이상으로 수혜측에 참여하였기에 공모가는 22,000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4.9%, 수량 기준 5.49%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은 0.44%, 3개월이 3.04%, 1개월이 1.52%, 15일이 0.5%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1개월, 15일보다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무보유 확약이 크지 않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M&S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의무보유 확약 수치인 9.61%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큐로셀 그린리소스보다는 조금 더 많고 스튜디오 3익 CG트로닉스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제일 M&S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높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가 적용된 이후 수혜측 중 규모가 비슷한 신성ST, 현대임스, 사면의 수혜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제일 M&S의 수혜측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성ST, 현대임스, 사면보다는 평균 참여 규모와 의무보유 확약을 비교해볼 때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M&S의 수혜측 결과는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제일 MNS는 2022년 12월 30일, 2023년 4월 21일과 5월 19일에 이미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였기에 이번 공모에서는 추가로 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정된 지 1년이 넘은 주식이 있기에 우리사주조합 물량 중 일부는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제일 MNS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직원 수는 267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2년 1개월로 조금 짧은 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살펴보면 1년 내 퇴사율이 20%가 되고 최근 1년 인원 증가율은 51%로 매우 빠르게 직원이 교체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윤성FNC, TSY와 비교해보면 퇴사율이 오히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믹싱업계의 퇴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6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132억 원입니다. 규모가 중간인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의수는 전체 배정 주의수의 절반인 30만 주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을 살펴보면 청약자 수는 40만 명 이상입니다. 특히 KB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우진엔텍의 경우 51만 8,725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일 MNS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0.5주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청약은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KB증권은 청약수수료 1,500원이 있고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청약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시거나 제휴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기간 중에도 개설하시고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2만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1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NS는 공모가 2만 2천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4,532억 원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17.39%로 그리 높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으로는 788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큽니다. 의무 보유 가격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6.19%로 낮아지고 금액도 73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분의 1인 33%, 일반 청약자가 16.75%, 공모기관이 50.25%입니다. 기존 주주가 약 3분의 1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일 MNS의 규모가 큰 편이기에 금액으로는 260억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입니다. 제일 MNS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SKS 한국투자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우리사주조합 물량 일부와 DB금융투자, 그리고 퇴직한 직원이 보유한 일부 물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식의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의 물량으로 보입니다. 제일 MNS는 상장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크게 늘어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 평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NS의 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는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3,704원, 4,630원, 13,333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8,338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단가가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점은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MNS는 임직원분들에게 별도로 주식 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은 없습니다. 제일 MNS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TMC, 에이징랜드보다 조금 더 많고 E8, 엔젤 로보틱스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알맥과 넥스트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S는 2차 전지 공정 중 전극 공정 첫 단계인 믹싱 공정 관련 회사입니다. 이번 공모는 일반 차약자분들에게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모로 받은 주식을 계좌를 옮기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 3개월까지 공모가의 90%로 KB증권이 사주는 권리입니다. 해당 권리가 있으면 손실을 최대 10%로 제한할 수 있기에 차약자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의 이벤트도 있습니다. KB증권 마블 앱을 들어가 보시면 2024년 공모주 슈퍼이크 이벤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단순히 이벤트 신청하기만 누르시고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105,600명에게 해외 주식 쿠폰을 추첨으로 지급을 하고 해당 쿠폰을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국내 주식 쿠폰을 한 번 더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청약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벤트 신청하셔서 혹시나 모를 추가 수익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M&S의 청약을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 예정인 점, 아직까지 상장일 분위기가 좋아 높은 청약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업종인 점, 그리고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2024년 미래 수익과 비교회사들의 하락 전 주가로 가치가 산정되어 공모가가 고평가인 점,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로 긴 점, 유통 물량 규모가 크고 단가 낮은 기관 투자자들이 6개월간 매각이 가능해지는 점이 단점입니다. 제일 M&S는 환불일이 4일인 점이 단점이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손실이 제한된 점은 제일 큰 장점입니다. 상장일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 환매 청구권을 믿고 KB증권 이벤트 당점을 기원하며 청약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종 경쟁업체에 비해 고평가된 시가총액 주가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각 가능한 물량이 대기 중이기에 빠르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빠른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일 M&S는 상장일 공모가 2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8,000원, 하한가 60%는 13,2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